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 없어요? 네. 음. 네, 앞 클래스도 그랬어요. 어, 어, 왜 질문이 없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좀 더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질문 같은 걸 하려면, 아니면 코멘트 같은 걸 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좀 의문스럽다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습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라는 걸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그 중에 뭔가 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아마 질문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그 필기를 한번 쫙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다 보면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 읽으면서 뭔가 좀 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복습보다 그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한데 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잖아요. 배우면 그게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기억에 사라질까요? 기억 사라집니다. 감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억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 곡선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기억을 했잖아요. 기억을 했으면 이렇게 지수적으로 그 기억했던 내용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한번 다시 리와인드 하잖아요. 다시 리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요걸 여기까지 올렸잖아. 그죠? 올리면 그 다음에 망각을 하는데 망각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망각하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기억을 올리잖아. 그러면 망각하는 속도가 훨씬 잘못 그렸는데 하여튼 훨씬 더 줄어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억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오늘 했던 이 수업의 내용이 이런 건지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고 그러면 그중에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부분을 노트 한번 보고 아니면 교과서 한번 그 부분 한번 보면서 기억에 남겨 들어도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예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복습하시면서 그냥 그 내용을 내가 뭐 내 머릿속에 암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 지금 뭔가 내 머릿속에다가 지금 각인을 시킨 거잖아. 읽으면서. 각인을 시켰으면 그거 약간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거리가 생기겠지. 이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리프렉션이라 그러는데 그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심사숙고인데 사실 심사숙고가 아니고 그냥 여러 번 생각하기.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 리프렉션 하는 게.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러면 뭔가 남들보다 다른 아이디어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음,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질문 없는 지금 현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는 앞으로 30년 동안 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호기심이 있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시도에다가 실패하더라도 상관없고 Meeting is being recorded.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갑자기 안 돼가지고 그 브라우저로 들어오니까 돼서 지금 접속했어요. 누군데요? 누군데요? 이준혁이요. 그리고 이준혁 그리고 씨는 지금 이준혁 씨는 마이크하고 스피커 마이크하고 사이가 가까워가지고 지금 가까워가지고 파울링 지금 일어나고 파울링 있다. 일어나고 있어요. 느껴요? 몇 개요? 저는 못 느껴지는데 안 느껴지는데 헤드셋 낄까요? 헤드셋 끼는 게 헤드셋 훨씬 더 끼는 게 훨씬 더 나빠요. 낫.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업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모든 걸 체크하는 게 좋지. 늦게 와가지고 지금 수업하는 거 방해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되지? 어, 연금과 수익이 현재가치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앞에 클래스에서 이미 해가지고 앞에 클래스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앞에 클래스에서 했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저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식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식이 뭐였지? FB 이꼴 FB 이거 PV 괄호 1 플러스 R 괄호 닫고 T 제곱. P의 제곱. 그러면 그러면 미지수를 미지수를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해봐요. 이준혁 씨 맞다. 이준혁 씨 지금 스피커가 마이크로 하울링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다시 들리거든. 그러니까 스피커 볼륨을 줄이든가 스피커와 마이크의 사이를 좀 그 멀리 내려놓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래 적극적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거 아니야. 아니, 하여튼 앞에 지금 우리 그 지금 동영상을 지금 안 봤을 테니까 앞에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FB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 제곱인데 그죠? 그러면 만약 미지수가 PB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FB 이꼴 PB의 1 플러스 R의 T 제곱인데 얘가 미지수라면 그럼 PV는 뭐라고? 아 이거 1로 옮기면 되잖아. 이항하면 1 플러스 아래 t제곱분의 응, 2fb. 끝. 좋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 외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그래 구합니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문제는 다 읽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겠어요? 매년 말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김재용 씨, 네, 어, 있어 없어?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이게 왜 잘 모르냐 하면 문제가 막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자. 네, 캐시플로우 그림을 그리자. 그러니까 매년만 100만 원씩 3년간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방법은 어 지금 0, 1, 2, 3 이래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네, 언제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야. 이때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잖아. 매년 말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자, 그게 뭐냐면 디바이드 앤 컨커죠. 잘라서 정복하자라는 거 있잖아. 세 개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 잘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자는데 1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일까? 앞에서 100, 이야기했잖아. PB는 1 플러스 R T 제곱 분의 FB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1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아이 참. 자, FB는 100만 원 맞죠? 네,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100만 원 맞죠? R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0.1이요. 그래, 0.1. 잘하네. 0.1. 그 다음에 T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1년 후에 지금 100만 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T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PB는 FB 나누기 1 플러스 R의 T 제곱이라며. 네, 1년 후에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구하는데 네, R 자리에는 0.1이 들어간다면 T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1이요. 그래, 1. 잘 안 해. 자, 요거는
요거는 1 플러스 0.1에 2 응, 제곱, 네, 세제곱이요. 응. 풀 수 있어요. 네, 응. 이준혁 씨, 네. 응. 이준혁 씨, 네. 어, 어, 아.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아, 네. 밑에 누가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어. 이 소리가 울리는 게 안 고쳐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어폰 연결이 잘 안 돼서. 오케이. 하여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디바이드 앤 컨커 하면 돼요. 김정우 씨, 오케이? 김정우 씨, 네, 오케이? 네, 네, 이 문제 푸네. 매년 말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했죠? 다른 사람도 알겠죠? 네. 이걸 어떻게 구할까? 3년 말부터 100만 원을 3년간 지급하는 현재 가치. 어려움 없지?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시. 있어, 없어? 어, 잘 모르겠어요. 아, 참. 어떻게 문제 풀어라 그러디? 그렇게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으면 복잡하게 엉클어져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디? 그려서, 그려서 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3, 4, 5, 6까지 써야 되나? 언제 100만 원이 나온다고? 3년 말부터라 그랬으니까. 이때요. 100만 원 나와요. 이때 또 뭐가 나와요? 100만 원 나와요. 아, 이때구나. 100만 원. 아, 6은 없네. 3년간이라 그랬으니까 세 번이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6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아니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림 그리는 게 최고 좋죠. 캐시플로우를.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 이거. 자, 불러봐. 1 플러스 0.1의 세제곱분의 그렇지. 어. 요거는 맞제고. 됐나요? 그죠? 이렇게 세 개 다 하면 되겠지? 예, 오케이. 요거는요. 오늘부터 매년 초 100만 원씩 3년간 지급받는 연금에 이준혁 씨, 네. 불러봐. 어, 1 플러스 0.1의 세제곱분의 100,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00, 1 플러스 0.1분의 100, 네. 오케이. 다른 사람들 답 좀 해줘요. TF. TF. T요, T요, LA. 장현 씨, TF. 아니, T냐, F냐, 그냥 답하면 되잖아. TF. 참. 장현 씨, TF. T요. 어? TF.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봐. 좀 들려. 아, T요. T. 아이씨. 김호연 씨, TF. F, F야. 오케이. 최윤지 씨. F. 어. 그러니까 앞에 지금 두 사람은 눈치도 없는 거야. 아니, 만약 이게 T면 그냥 넘어갔지. 내가 왜 물어봤겠어. 참.
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라 그랬어? 방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단순화 시키라 그랬잖아. 그죠? 뭐부터 먼저 그려보라고. 그림. 일단 그려보고 캐시플로우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각각을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합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캐시플로우 지금 문제를 읽어봐요. 오늘부터 매년 초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 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0, 1, 2, 3이 있어. 그럼 언제 지금 돈이 나오는 거야, 100만 원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오늘. 0에 나오잖아, 0에. 그 다음, 아, 이때 나오잖아. 이준혁 씨, 네. 죄를 알렸다. 여기 100을 더해야 되나요? 에이, 씨. 3년간이면 요 세 번 나오는 거야? 아니면 요 네 번 나오는 거야? 지금 글자를, 아, 3년간. 3번이요, 3번. 그러니까 그럼 이건 아니네, 그지? 네, 그러면 요 세 개 10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자, 빨리 고쳐봐. 이거는 저 오답이, 맨 앞에 거 그냥 밑변 지우면, 맨 앞에 거 요거 없애면 된다고? 아니요, 밑변만 지워가지고 그냥 100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네, 100 더하기 100에 1 플러스 0.1에 1승에 네, 100에 1 플러스 0.1에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네, 이제 본인의 죄가 뭔지 알겠지? 네, 잘못된 게. 네, 나머지 두 사람도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보면 뭐죠? 뭐 연금의 현가 요소표 지금도 그 재무관리 교과서에 보면 연금의 현가 요소표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는 거지. 가령 어느 문제? 요 문제 할까? 요거 푼다면 어떻게 푸면 되겠어요? 지금 뭐지? 3년, 4년, 5년이 있고 캐시플로우는 100만 원이고 그러면 현재 가치는 PB는 어떻게 한다고?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세제곱 이 세 개를 합치면 그건 썸이라는 함수인데 이러면 구하겠지.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또 다른 예전에 매년 그러니까 매년이라는 게 매년 말일 거야 아마 매년 10만 원의 배당을 받고 3년 후에 팔았을 때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의 내재 가치는 할인율은 10%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풀까? 1단계. 총 배당하고, 아이씨. 1단계. 당연시 1단계. 지금 우리 앞에서 문제 어떻게 풀었냐니까. 1단계. 이어서 그리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리자고. 이것도. 0, 1, 2, 3, 4 그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해서 3년 후라 그랬으니까 이때 돈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나오겠지. 그지? 응. 이때도 10만 원 나오고 이때도 10만 원 나오고. 오케이? 네. 그러면 그거 현재 가치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요거는 10만 원에 1 플러스 0.1에 좀 이야기해 줘. 1승, 1제곱. 그다음 이거는 제곱, 1 플러스 0.1에 2제곱. 요거는 110만 원에 60, 1 플러스 0.1에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하면 뭐 나오겠지.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 주식에 이제 그 가치 평가하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가치 평가하시면 돼요.
아니, 주식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잖아. 저평가돼 있으면 사고, 고평가돼 있으면 판다. 그러면 돈 번다. 이런 거잖아.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재 가치로 되돌아갈 거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주식의 가치는, 주식의 가격은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도 있고 고평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가치를 향해서 가지 않겠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당 얼마 받을지 예상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가격이 얼마 되는지 알고, 그러면 대략 계산할 수 있겠네. 자, 주식.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처음 배웠습니다. 이게 주식 견본이네. 자, 어느 회사? LG전자. LG전자 주식회사의 주권. 그랬으니까, 그죠? 예. LG전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가격이? 오, 금 500, 5만 원, 금 5만 원 정. 이렇게 적혀 있잖아. 금 5만 원 정. 이렇게 적혀 있잖아. 금 5만 원 정.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5만 원, 요거의 액면 가격은 뭐냐면 5만 원이다. 이래 되는 거죠. 음. 어, 일시주권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자를 모르니까 이게 일시주권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지. 오케이. 회사의 상호는 뭐예요? LG전자 주식회사고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서기 1959년 2월 17일이고 그죠? 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 4천만 주네. 1억 4천만 주. 이거예요. 지금 주권의 금액은 뭐냐면 일주의 금액은 얼마냐면 금 5천 원 정 이렇게 적혀 있네. 근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액면 금액은 금 5만 원 정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10주권이네. 10주권. 여기 보니까 일십이라고 적혀 있잖아. 일십. 그러니까 주식 10개를 모아가지고 한 지금 주권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 그지? 주식의 종류는 김영식 보통 주식 이렇게 적혀 있네요. 김영식 보통 주식.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인 같고요. 그 다음에 김영식이라고 했으니까 요 뒤에다가 이제 이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을 적으면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주식 발행 연월일은 서기 1999년 12월 1일 이렇게 돼 있네. 본 주권은 당 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일십주의 주주임을 정하기 위하여 표면 김영자에게 교부함. 이렇게 적혀 있고,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홍.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주식에 이 회사의 지금 발행 주식수는 총 얼마죠? 1억 4천만 주였는데 1억 4천만 주 중에 10주가 이 사람한테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서. 그걸 보고 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주식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뭐냐? 하나는 배당이고, 그다음 하나는 매각 차익인데, 매각 차익 가지고 주식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 요새는 이런 그 종이 주식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예. 어, 이제는 뭐냐면 예탁결제원에 그냥 전자예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증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어, 주식이 뭐냐 하면 주식회사의 지분권이에요. 지금 요 주식은 뭐예요? 1억 4천만 주 중에 10주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분만큼 내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거죠. 10주의 주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배당을 준다면 배당 총액에 1억 4천만 주 분의 10주만큼의 배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혹시 L전자가 망해가지고 이 회사를 청산하면 남은 재산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남은 재산도 제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받을 수 있는 자녀재산 청구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4천만 주 분의 10만큼의 비율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주권이에요. 주식 또는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 최초의 저 주식회사는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동인도 회사라고 했으니까 이 회사는 뭐 어떤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하고 무역해가지고 주로 뭐 어떤 걸 가져왔냐면 향신료 같은 걸 가져왔겠지. 후추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네덜란드에 파니까 엄청난 수익이 보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배 한 척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 보면 누가 있겠어요? 해적들이 있겠지.
그러면 해적들하고 싸워가지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가서 그다음에 뭔가 네덜란드에 물품을 인도 사람한테 주고 인도 사람한테 이 후추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다시 또 네덜란드 와가지고 팔면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비즈니스. 그게 동인도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해적들이 있으니까 선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위험도 있죠. 어떤 위험도 있냐 하면 중간에 풍랑, 뭐,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하면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벤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벤처죠. 모험 기업이죠. 만약 성공하면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실패하면 땡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걸 성공하려면 엄청난 선단을 꾸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이 배 선장이 그만큼 많은 돈을 지금 가지고 있겠어? 안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보고 돈을 달라고 해. 근데 이게 아까 어떤 비즈니스라고 해서 굉장히 모험적인 비즈니스야. 성공하면 돈 엄청 버는데 10배, 20배 버는데 실패하면 그냥 돈 다 날리는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지. 그죠? 그렇다고 선장이 만약 그 자기 개인 재산 다 박아 넣으면 그 어차피 그 선박 살 돈도 구할 수도 없고 근데 박아놓고 나면 이 사람 쫄딱 망하는데 선장이 그 짓 하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유한 책임제라는 거죠. 어차피 나는 선장으로서 이 사업에 이 경영도 못해. 난 돈은 많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 근데 투자를 하고 나서 만약 유한 책임제였으면 만약 이 회사가 망하고 나면 내 개인 재산까지 박아 집어 넣어가지고 이 회사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건 내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지금 겨냥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선장이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그지? 그렇지만 만약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내가 손해보고 그 이상 내가 손해를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돈 전액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 돈은 한 100억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0만 원 정도 이 동인도 회사에 투자할 유인이 있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유한 책임자인 거죠. 유한 책임자.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를 볼 수 있지 그 이상 손해를 볼 수 없게 한다 하는 게 이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단을 꾸리고 그래서 이제 인도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죠, 그죠? 음. 이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상당히 혁신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쿠팡하고 신세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쿠팡은 어디에 상장했어요? 쿠팡은 어느 나라 회사예요? 쿠팡이라는 미국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예요? 미국 한국, 한국 회사 아니에요. 예, 미국 회사입니다. 쿠팡은 미국 회사예요. 쿠팡의 그 대주주는 누군데요? 김범주라는 사람인데 김범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 김범주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면 미국에서 돈을 모은 거야. 그 쿠팡은 어디에 상장돼 있냐면 나스닥이 상장돼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모은 거야. 그 돈 가지고 한국에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런 거고요. 사실은 쿠팡이 그 나스닥이 상장될 때 이미 쿠팡은 그 저 자본 잠시 상태였던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유통업계를 장악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쿠팡을 사준 거지. 그래서 엄청난 돈을 모은 거지. 신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은 거지. 신세계는 재벌 기업이고 이미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유통업체인데 거기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모은 거지. 그래서 출혈 경쟁을 하면서 비즈니스 한 거지. 해서 나스닥 상장하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흑자로 전환한 거죠. 그 사이에 신세계는 이제 꼬라박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 신세계 그룹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이거 놀라운 핵심인 거죠. 망할 자본 잠식인 기업한테 그 회사가 우리가 막대한 자금만 대주면 그
그러면 뭔가 이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 마켓의 1위가 된 거지, 시장 점유율이. 예. 신세계도 온라인 쇼핑 채널이 있잖아. 그 뭐지? 뭐가 있지? S 쓱닷컴 하는 거 있잖아. 쓱닷컴 하는 거. 근데 쓱닷컴은 별 힘 못 발휘하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뭔가 이 뭐냐면 이 지금 여기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했는 게 대단한 이야기라는 거지. 세상에 어떤 사람은 경영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김범준이라는 미국인은 돈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 그 주식회사를 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안 됐더라면 김범준은 이런 대단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쿠팡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가 있어요? 돈은 있어. 근데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할 만한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뭐냐면 이 주주하고 경영자가 서로 분업을 한 거잖아. 우리가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빵 잘 만드는 사람은 빵을 열심히 만들고 그다음에 고기 잘 잘 잡는 사람은 고기 열심히 잡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빵 잘 만드는 사람이 빵도 잘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고기도 하고 빵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게 분업의 원리잖아. 각자 자기 능력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그런 거죠. 돈 있는 사람하고 경영 능력 있는 사람이 서로 분업을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그게 정확하게 주식회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디라고?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드 회사예요. 그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상당히 재밌는 나라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20%밖에 안 돼요. 이 나라 크기가.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죠? 예. 근데 이 소국이 17세기에는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죠? 그 지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라면 바로 이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고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대기업 자무조달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죠. 뭐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 이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거야? 일본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교역을 한 거지. 이 동인도 회사가 정확하게. 그래서 일본의 네덜란드에서 온 그 학문을 보고 뭐라 하면 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난학이 뭐 양명학, 난학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이 돼가지고 일본이 건드된 거 사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지. 뭐 인도네시아 발리도 사실은 누가 지배했냐면 네덜란드가 지배했다 이거지. 인도네시아 자체를. 발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를 네덜란드가 지배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가 조그마한 나라가 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회사다 이런 거죠.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싶으면 이 대국 굴기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중국 그 CC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한 20년 전에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미국이 왜 세계 대국이 됐느냐, 뭐 영국이 뭐 이게 시리즈로 쫙 있어요. 시리즈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리즈가 뭐냐면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해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라고? 주식회사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주식회사의 소유권이 뭐냐면 주식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식의 가치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계속 지금 현재 가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FB 이꼴 PB 1 플러스 R의 T제곱인데 요 PB가 미지수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앞에 주식 가치 평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가치 평가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 주식회사는 뭐 어떤 회사예요? 이 영구 기업이잖아. 망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가는 영속 기업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현금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영원히 있는 거. 그다음에 연금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들은 기간이 있는 거지.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지급하는 연금의 가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부동산도 아마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에 근거해서 보건대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적정 가치인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겠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류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이겁니다. 매년 말 100만 원을 영원히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지. 다시 질문을 좀 더 쉽게 만들어서 매년 말 100만 원을 10년 동안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10년부터 하자고. 그림을 그리자. 예. 0년, 1년, 2년 해가고 9년, 10년 이렇게 구하자. 그다음 뭐죠? 이때 100만 원 나오고 이때 100만 원 나오고 이때 100만 원 나오고 이때 100만 원 나오고 요거의 현재 가치는 얼마? 100만 원을 1 플러스 0.1. 1에 1제곱으로 나눠주고 요거는 100만 원을 1 플러스 0.1에 2제곱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9년 차는 100만 원을 1 플러스 0.1에 9제곱으로 나눠주고 10년 차는 100만 원을 1 플러스 0.1에 10제곱으로 나눠주고 이거 다 내주면 10년 동안에 연금은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T년에 나오는 연구연금은 어떻게 돼요? T년에 나오는 연구연금은 가치가 얼마라고? 100만 원 1 플러스 0.1에 T제곱이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SN은 100만 원 플러스 1 플러스 0.1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맨 마지막은 100만 원에 ST는 그지? ST는 1 플러스 0.1에 T제곱이니까 이거는 무슨 급수? 자, 초항은 얼마? 초항은 얼마? 아, 이걸 뭐라 해? 지금 이런 거를. 이런 걸 등비급수로 하잖아. 최현진 씨, 네, 등비급수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오케이. 초항은 1 플러스 0.1분의 100. 100. 그지?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지? R은 그 공비는 R이라 하면 또 여기 있는 R하고 헷갈리니까 이자는 R하고 헷갈리니까 공비를 합시다. 공비는 1 플러스 0.1분의 1. 1. 그지? 그 다음에 항의 수는 N은 T. T. 그지? 그러면 뭐 SN은 1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R의 T 제곱에 1 마이너스 R의 어,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의 T 제곱 뭐 이런 등비급수 공식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ST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 뭐라고? 영원히 간다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요것만, 요식만 하나 기억합시다. 요식만. S0는 R분의 A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요 R은 뭐냐면 공비 아닙니다. 요 R은 뭐냐면 이자율. 요 A는 뭐예요? 연금 액수. 지금 여기 있는 이 A가 아니고 등비급수의 초항 아니고 그냥 100. 오케이? 그러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답은 다시 A0는 S0는 R분의 A라고 했어. 그지? A는 얼마야? 김훈 씨, A는 얼마? 100이요. 네. 그 다음에 R은 얼마? 0.1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
천만 원. 어, S0 이꼴 R분의 A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건 이제 사실 이제 도출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할까? 그 ST는 뭐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A분의 뭐 있잖아. 등비급수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그다음 리미트 T 이꼴 무한대로 보내면 요게 나올 거라고. 요 식이 도출되는 걸 도출하면 될 거고 그걸 도출하고 싶은 사람 도출해보고 예. 아니면 그냥 이것만 외우자고 그냥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두 번째 식을 이야기한 거야 지금. 연구. 예, 요게 요게 왜 A라고 해놨냐면 이거는 annuity 매년 받는 연금 액수라는 거의 약자로 A 이렇게 한 거고요. R은 이자율 지금 공비가 아니고 이자율 해가지고 R분의 A 요 식만 하나 외우고 있으면 그럼 우리 연금에 같이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됐나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무한동부급수 공식으로부터 연구용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 한번 해봐요. 예. 하고 싶은 사람은. 예. 자, 이걸 어떻게 문제 풀까? 3년 말부터 매년 말 100만 원의 영구히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 장현 씨, 시간 불러봐. 1년 후부터 매년 100만 원 그 하는 것에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S0 이꼴 R분의 A란 식이었어. 그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3년 말부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구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장현 씨? 여기서 3년까지 연금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머리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 맨 처음에 그걸 하라고. 그려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였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였지. 그럼 그림을 그리자고. 0, 1, 2, 3 이렇게 쫙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연금이 언제부터 나온다고? 3년 말부터. 이게 영어에 나오는 거에 어느 시점의 가치까지 내가 구할 수 있냐고. 요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 가치를 디바이드 앤 컨커라며. 그지? 요걸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걸 다시 영실수로 땡기면 되지 않을까? 자, 수식 이야기해봐. 어떻게 된다고? S2는 얼마라고? R분의 A니까. 0.1분의 100. 어, 이게 S2고, 우리 뭘 구해야 돼? S0를 구해야 돼. S0는 어떻게 돼? S2를 1 플러스 0.1에, 여기까지 구했잖아. 요걸 다시 0으로 땡겨야 된다며. 됐고. 이해 안 갔어? 당윤 씨,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잘 안 됐어요. 에이씨, 다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 안 됐다라고 빨리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이 지금 어떻게 구한 거냐면 1년 후에 100만 원 나오고 2년 후에 100만 원 나오고 앞으로 영원히 100만 원 나오는 것의 가치를 구해보니 S0가 R분의 A라는 식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캐시플로우가 아니잖아. 3년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2년을 0년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2년을 0년이라고 치면 그러면 S2가 나올 거 아니야. S2가 R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걸 구해놓고 요거를 다시 영영으로 만들면 되잖아. 이 문제가 똑같다니까. 2년 후에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1,000만 원이 지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라고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S2 구하고 나서 1 플러스 R에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디바이드 앤 컨커 했잖아, 지금. S2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S0 구했잖아. 디바이드 앤, 잘라서 정복한 거잖아, 지금. 그지? 어. 자, 이건 어때요? 매년 10만 원 배당을 주고 앞으로 영원히 준대. 그럼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얼마? 이준혁 씨, 100만 원. 100만 원 어떻게 구했어? 아까 100만 10만 원짜리가 원, 1000만 원이니까. 10만 원 나누기 0.1. 네. 10만 원 나누기 0.1.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고정 배당 평가 모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준혁 씨는 이제 주식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아니 뭐 심플한 모델이지만 아주 가중을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지 않냐고. 네? 질문은 이게 왜 그 사실 정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냐면 동일한 배당을 영원히 주는 게 가능하냐. 어떤 기업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배당이 좀 줄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예 심지어는 뭐냐면 세상에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있지 않냐 이거지. 지금 그죠? 예. 벅시에스웨이는 이제까지 배당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벅스웨이스의 지금 내재 가치는 뭔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하튼 뭐 그 일단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그 오케이. 애널리스트 연봉이 얼마냐면 한 그 뭐 주니어들은 한 1억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센서한테 한 30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냐 하면 우리 지금 뭐 금융학부 들어와서 1학년 1학기에 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정도 되니까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건데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짜들어 대단한 사람이겠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 배당이 얼마 되는지를 추정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미래 배당이 없는 기업이면 현금으로 추정해야 되는데 그 추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지. 잘하는 애널리스트는 그 현금을 좀 잘 추정해서 예측 정확성이 높을 거고 못하는 애널리스트는 영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을 거니까 그거의 대가로 우리가 애널리스트한테 돈을 주지 않냐 이거죠. 그죠? 예. 그 CPA 뭔지 알죠? 회계사. CPA가 연봉이 한 5천만 원에서 한 5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또 금융학부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는 투자은행가, 인베스트먼트 뱅커 또는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 또는 프라이빗 에퀴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연봉이 뭐 1억에서 3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죠? 예. 제가 이 학생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 했죠. 뭐 어떤 이야기 했냐면 회계 공부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기억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뭐지? 제3 외국어를 하든가 아니면 컴퓨터 언어를 하든가 아니면 경영의 언어인 회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그죠? 예. 그 회계사를 해가지고 금융 쪽으로 오는 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죠. 뭐냐면 그냥 회계사에서 회계법인에 계속 영원히 있으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 그러면 사실은 회계사 하는 일이 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을 해 안 해? 남들이 회계장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검수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창출 안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높은 연봉을 줘야 돼? 그러니까 회계사 연봉은 많아봐야 그 회계법인의 파트너 돼봐야 5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회계사로 감사를 한 5년, 뭐 3년 이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IB나 VC나 PE로 간다는 거야. 어. 그러면 갑자기 연봉이 뭐 많게는 100억까지 가기도 한다는 거지. 왜냐면 PE 같은 경우에는 어
연봉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기업 큰 기업 하나 산 거 아니야. 샀다가 그다음 나중에 대파는 거 아니야. 근데 대파인 게 그게 몇십억이 되는 거거든. 어, 그 P가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러면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비 맥주 있죠. 오비 맥주. 오비 맥주를 그 두산그룹에서 P한테 팔았어. 팔았다가 다시 또 되팔았어. 그 P가. 그러면서 이 P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리고 대략 그 보통 한 P 팀의 멤버들이 한 몇 명 정도, 30명 정도 되거든. 한 프로젝트에. 그러면 그 사람 번 돈을 서로 나누면 되잖아. 아니, 물론 그렇진 않지. 대표 피한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갖고 하고, 아래쪽은 조금 적게 갖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냐면 5억은 아니라는 거지, 나는. 내 주장은. 그죠? 그러니까, 금융학부 나와가지고, 끽해야 뭐 은행은 되거나, 아니면 정권회사 직원 되거나 이럴 건데, 그래봐야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런 푼돈 벌어가지고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좋냐 하면, CPA 시험 쳐가지고, CPA 돼가지고 한 몇 년 정도 감사 좀 하다가 그 다음에 IB나 VC나 PE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커리어 패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CPA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좀 무슨 이야기했지? CPA가 왜 그러면 IB나 VC나 PE에 스카우트 돼갈 수 있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듀 딜리전스. 그러니까 뭐냐면 IB나 VC나 P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떤 기업을 놔둬놓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야 돼. 근데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회계장부상으로는 이 회사가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거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 그걸 해주는 게 실사거든. 그 실사해서 뭔가 분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는 능력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냐 면 CPA가 갖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CPA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장부가 제대로 된 건지 가짜로 된 건지를 분간하는 능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IB나 VC나 PE로 넘어가는 거야.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CPA 하면 좋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매해 10만 원 주고 앞으로 영원히 10만 원 준다 하는 건 좀 약간 비현실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약간 좀 현실적으로 만든 게 이런 거다라는 거지. 올해 말에는 1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는 배당이 5% 증가하여 영원히 주는 주식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영구 성장 연금이네. 매달 연금 액수가 5%씩 증가하는 그런 연구 연금이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정률 성장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심플한데 이거 왜 심플하냐면 앞으로 영원히 5%씩 배당이 더 증가할 수 있겠어요. 성장률이 계속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심플한, 그러니까 별로 좋은 가정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일정한 배당보다는 고정 배당보다는 훨씬 더 좀 현실적인 가치 평가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등비급수라고 무한 등비급수라고. 그죠? 그리고 공식도 하나 알고 있으면, 공식 안 적어놨네. 공식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PV는 A분의 R분의 G입니다. 자, G는 뭐냐면 성장률. 이것도 그 무한 등비급수 공식 리미트 T는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계산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하고 요게 뭐냐면 1년 후에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요 답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 그다음 뭐죠? R이 0.1 빼기 0.05 해서 뭐예요? 200만 원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식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죠. 배당을 이 영원히 증가하는 게 가능하나? 불가능하겠지. 그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배당 안 주는 기업도 있죠. 성장 기업들은 보면 보통 배당 안 주잖아요. 지금 그
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배당을 안 주고 있잖아. 그러면 배당 안 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가치 평가할 건가?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그죠? 영원히 증가 안 할 거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고정돼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가치 평가를 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 매년 1억 원씩 임대를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빌딩의 현재 가치는 강남역에 가보니까 어떤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꼬마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1억 원이야. 그죠? 연이자율은 10%야. 그지? 그러면 이 빌딩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된다고? 10억. 그렇지. 10억이라고 해야 된다고. 왜? 우리 지금 뭐죠? PB 이꼴 R분의 A 그 식 있잖아. 그 식으로 씹어놓으면 되는 거지. 0.1, 1억 해가지고 요 꼬마 빌딩의 가격은 10억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동일한 임대를 영원히 받을 수 있냐. 그죠? 예. 그다음에 빌딩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 어느 순간인가는 뭔가 자본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빌딩을 좀 레노베이션 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 아무리 레노베이션 하더라도 뭐 5천 년, 만 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때는 막 해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평사가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학생들한테 혹시 그 간평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라는 거지. 간평사도 연봉이 대략 보니까 5천만 원에서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안 돼요. 간평사 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와. 그 푼돈 벌어가지고는. 근데 뭐냐면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1억에 30억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영원히 간평사 하라고 지금 학생들한테 간평사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예요? 일단은 간평사 시험에 합격해. 그래서 그 간평 법인에 들어가. 그래서 한 5년 정도 경력을 쌓아. 무슨 일을 했어?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일, 감정 평가하는 일을 했잖아. 그 걔만큼 가치 평가 잘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으니 걔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0억 벌어라는 거지 한 해. 그러면 한 세 해 정도만 30억 벌면 얼마야? 90억이잖아. 그러면 은퇴도 되잖아. 이해 갔어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지금 이 가치평가. 말도 안 되는 아주 너무너무 심플한 가치평가 방법을 쓰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보통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의 가치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익접근법, 또 하나는 원가접근법, 그다음 시장가치접근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익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 수익 접근법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요식이에요, 요식. 그러니까 그 간평사들이 하는 짓이 뭐 어떤 짓이냐 이런 짓이에요. 이 회사에 이 빌딩에서 1년에 들어올 돈이 얼마 정도인지를 추정을 해요. 그죠? 그거를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아주 나이브하게. 고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요 할인율을 얼마를 적용할까만 고민해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어떤 기업은 앞으로 좀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할인율을 낮춰요. 할인율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요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이해 갔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회사, 이 빌딩은 앞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할인율을 좀 높여요. 높이면 어떻게 돼요? 요게 좀 떨어지겠죠. 요 할인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줄여가지고 캡 레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간평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부동산의 캡 레이트를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캡 레이트 몇 프로를 보냐면 5%를 봐요, 5%. 근데 5%를 보고 나서 이게 좀 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걸 좀 낮추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나중에 팔면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좀 요걸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하면 요걸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아주 이 단순한 모델 하나 놔둬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매달 지금 그 요번에는 1억 원 나오고 내년에는 2억 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1억 원 나오고 1억 원 나오고 해서 15년 동안 1억 원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할인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그 현금 흐름 할인법 뭐지?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메소드 줄여가지고 DCF법.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일정하다 가정해놓고 요 캡레이스를 좀 높일까 낮을까 그것만 지금 판단하면서 해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지금 요 모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밸류에이션 방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쓰고 있으니까. 아 여기 적혀 있네. 어,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아니면 PE도 사실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멀티플을 얼마를 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캡레이스를 얼마를 쓸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하는 일이 뭐 어떤 거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ABC라는 미국 TV 있죠. 거기에 리얼리티 쇼가 있는데 그 리얼리티 쇼 중에 샤크 탱크 하는 리얼리티 쇼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그중에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케이블 TV 쇼핑하는 그 호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쫙 이렇게 패널로 앉아 있고 스타트업이 와가지고 이제 돈 펀딩 하는 거예요. 펀딩 한다고 해서 이제 뭔가 피치를 하는 거죠. 우리 사업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다가 어 당신 밸류는 얼마이니까 내가 요 가격에 이 정도 지분율을 달라고 서로 카운트 오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는 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요 회사가 이 정도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이익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익이 이거니까 앞으로 영원히 간다라고 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캡 레이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 가지고 딱 얼마 얘는 몇 배 받으면 된다. 현재 있는 이익의 몇 배의 가치가 있다. 얘는 가치가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샤크탱크 한번 뭐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보면 이제 에피소드들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뭐 재밌는 거지.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봅시다. 연회비가 100만 원인 스포츠센터 연구회비는 연이자는 10%. 자, 얼마? 1,000만 원. 이라고 이야기하면 땡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내가 스포츠센터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한 달 지나고 나서 내 한 달 동안 스포츠센터 했던 돈을 내요. 아니면 이번 한 달 스포츠센터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내요. 미리 그러면 연회비를 언제부터 내야 돼요? 들어가기 2년 전부터. 지금 우리 캐시플로우는 뭐 어떤 거냐면 연구연금은 뭐 어떤 거냐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영원히 100만 원 이면 그게 요 A라고 하면 TV는 R분의 A였잖아. 맞잖아. 네. 근데 스포츠센터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겠어? 그 앞에 1년도 내야 돼서 잠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래? 1,100만 원? 어떻게 계산했어? 이 뒤에부터 하고 앞에 따로 요거의 쪼개. 가치는 R분의 A고 요거의 가치는 100만 원이니 1,100만 원이 정답입니다. 라고 지금 답한 거지. 네. 오케이? 네. 나머지 사람들 이해 갔어요? 네.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예, 끝내. 네, 잠깐. 그, 늦게 온 사람들 빨리 이야기해봐. 이준혁이요. 왔고. 장현 씨, 장현 씨, 네. 오케이. 그, 최현지 씨, 네. 다 왔네. 제 시간에 와요. 예? 제 시간에 오시라고. 네. 어, 제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고, 언제 오라고. 적어도 5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마이크하고 스피커 테스트해서 제대로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